반갑습니다. 자연 논술을 일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문 논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원래 그 시험 전형 이름이 논술 전형이라 해서 논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논술이라는 게 자기 주장을 적는 건데 과학 논술은 이름은 수리 논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논술 전형으로 이름만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는 옛날에 말하는 대학별 고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유행이 이제 이걸 입시 진행 방법을 논술 전형에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논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그래야 자꾸 오해를 하는 게 야, 이 글을 잘 써야 되는갑다. 답을 알아도 시험에 답을 못 쓰는 경우도 있는갑다.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논술 전형이 옛날하고 다른 것은 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에 선택 과목이 수능 과목 외에도 선택 과목에 치르는 과목을 2과목 정도 더 해야 되니까 상당히 힘든다 이렇게 봐야죠. 옛날에는 학생들이 그냥 수능 공부하다가 논술 전형으로 뛰어들어도 뭐 그렇게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그냥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뭣도 모르고 9월 달에 원서 쓸 때 학교에서 이 수시가 여기 안 되니까 논술로 한번 써봐라 이런 건 씁니다. 그러면 시험 진학만 안 합니다. 안 됩니다. 100% 안 된다 이렇게. 그래 여기에 이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논술 전형 유행 여기서 볼게요. 여기 보면 수학 논술하고 수학 논술 및 과학이 있고 그 다음에 약수령 수학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약수령 수학은 문항수가 많고 심지어는 단답형 답을 요구하는 대학도 많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볼 때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볼 때 관심이 없는 대학들. 근데 학생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게 여학생 같은 경우는 그 가천대 간호학과에 관심을 조금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 외에는 뭐 대부분 다 학생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술 준비할 때도 학원에서 논술 준비할 때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수학 논술 및 과학 되어 있는 거 있죠. 경북대학이 작년부터 과학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모든 대학들은 대부분 다 과학을 없애버리는데 경북대학은 오히려 과학을 넣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작년부터. 학생들이 공부할 때 상당히 응시할 때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경희대 의예만 이렇게 과학을 칩니다. 아주대 의예, 의학, 연세대 미래 캠퍼스의 의예. 일반 학과에는 과학을 치는 대학이 딱 2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 있냐면 하나는 경북대학이고 하나는 서울여대인데 자연계 논술은 서울여대는 수학을 또 치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예과를 지원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과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위에 이제 위에 있는 그 모든 대학들이 수학 논술, 수학만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학만 치는 대학들입니다. 뭐 쭉 많죠. 학생들이 막 선호하는 대학들 거의 다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특기적인 거는 이 고려대학이 논술이 이제 신설됐습니다. 원래 고려대학이 한 10년 전에까지 논술을 쳤습니다. 그런데 쭉 안 치다가 작년에 갑자기 이제 신설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논술 유행이 바뀐 거, 변동사항이 연세대학이 작년까지 과학을 쳤습니다. 수학 말고 올해부터 과학이 폐지됐습니다. 원래 연세대학이 논술 시험 칠 때 150분을 쳤는데 150분이면 시간이 2시간이 넘죠. 쳤는데 과학 때문에 그랬거든요. 과학을 시험을 치니까 당장 뭐가 문제냐면 채점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생깁니다. 선택 과목별로 채점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또 출제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그에 따라서 아마 논술 시험을 폐지하고 수학만 치는데 아마 연세대학은 아직까지 시간이나 이런 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얼마 정도 시험을 칠 것인가 몇 분이 확정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 대학이 그 고려대 밑에 상명대, 을지대, 신한대인데 이거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그리 관심이 있는 대학이 아닙니다. 신설됐다 이러면 요 아마 약수령 논술일 겁니다. 크게 관심이 두지 않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양대 일부 모집 단위가 폐지됐다 이 말. 과별로 논술을 우리가 까는 논술 시험을 안 치겠다 이런 식으로 논술 시험을 폐지한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세부적인 그 디테일한까지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건국대 이런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때 뭐 예를 들어 과학을 갖다가 최저 기준 할 때 우리는 지구과학 같은 거 선택하면 인정 안 해준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과학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있고 또 사회 탐구를 선택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대학마다 디테일하게 조금씩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또 실제 보면은 이 자기 기준이 대학마다 다 다르고 학과마다 또 다르고
똑같은 학과라도 뭐 모집 단위에 따라 또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다음 넘어갑니다. 그 시험 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학생들은 중요합니다. 수능 전에 치는 대학이 연세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성신여대, 가톨릭대는 의예 빼고 자연계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 의예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서울시립대, 홍익대 여기에 일반적으로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다 보십니다. 그럼 수능 치는 주에 그 주에 치는 대학들이 좀 몰리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주하고 수능 일주 후가 그렇게 거의 다 몰리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학생들이 아마 논술 시험을 언서 쓸 때 요 군에는 어디에 쓰고 이렇게 계획을 잡을 때 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뭐 쭉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관심 있는 대학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고 수능 후에 1주 말고 2주 후에 치는 대학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주대하고 인하대입니다. 아주대하고 인하대인데 여기 아주대하고 인하대는 다 의예과가 있거든요. 근데 의예과가 있는데 다 이 계열별로 모집 문항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보통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퀄리티하고 비교했을 때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 뭐 그냥 뭐 가면은 거의 뭐 연필도 못 대보고 나와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다. 이거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대학들이. 예, 그렇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조금 성적이 조금 상위권 되면 관심 있는 어치, 한약수 여기에 쭉 있습니다. 그 의예과는 9개 모집단입니다. 9개 모집단인데 대부분 다 이제 의예과 논술 시험 문제는 어렵다느니 뭐 어떻다느니 뭐 그냥 문제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너무 이야기 듣고 따라서 뭐 말이 자꾸 변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게 3월 달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놓고 나서 내 문제를 갖다 다 풀어봤어요. 다 풀어봤습니다. 다 풀어봐야 이게 뭐 실제 학생들한테 어렵다 싶다 알지. 안 풀어보고 뭐 이야기 해납니다. 뭐 어디가 어렵니 하는데. 근데 그거는 언론상에 발표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약간 이름 있는 대학들은 의예과라고 따로 문항을 내지 않습니다. 따로 내지 않습니다. 뭐 따로 내지 않고 또 조금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는 대학들은 의예과라고 문제를 따로 냅니다. 근데 따로 낸 거하고 원래 문제하고 난이도가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난이도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뭐 의예과 시험 치려면 시험 문제 뭐 이야기 말은 할 때 이랍니다. 거의 다 맞춰야 된다 하던데 다 거짓말이라 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점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몇 점 받아야 합격합니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몇 점 받아야 합격합니까? 근데 이건 학교마다 채점 방식이다. 채점 방식이 다른 게 득점제로 하는 게 있고 또 감점제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100지 내다시피 해도 점수가 나오는 대학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렇다 생각하면 돼요. 난이도 조절이 실패한 경우가 작년에 경북대학인가 여기에 작년 말고 재작년에 경북대학 의대가 350점 만점입니다. 그래 거기 모집 단위가 의예, 치예, 수의 3개입니다. 350만점에 의예과의 합격자의 평균이 몇 점이냐? 130점입니다. 그리고 지예과 110점입니다. 합격자의 평균. 수예과는 65점입니다. 뭐 그런 경우, 그런 막 난이도 조절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이도 조절이 실패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문제들이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막 그 조금 뭐 그런 걸 다 풀어보고 예비 모션을 취하고 논술 시험은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출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 발표할 때는 뭐 7, 80점이냐 카트라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그 치예도 모집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요새 치예는 옛날에 비해서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치예는. 이게 아마 부산대학이 부산대학은 논술 시험을 치예 치지 않거든요. 그래 모집 단위 자체가 7년제에서 또 6년제로 바뀌고 이래 가지고 막 그때 막 좀 많이 바뀐다 합니다. 한의에는 경희대, 부산대. 그럼 약대는 11개 모집 단위입니다. 약대 이게 학생들이 조금만 관심 있으면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대는 모집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 막 11개 모집 단위인데 이게 왜 이리 많느냐 이러는데 여기는 약대라고 문제를 따로 내지 않고 그냥 일반 계열에 붙여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의대에 붙이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가톨릭 대학 같은 데는 약대는 의예과 문제에서 일부만 약대 문제로 수용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뭐 문제가 약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합격하기가 일반 계열하고 제가 카트라인을 보니까 그런 많은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안 나. 학생들이 조금 뭐
물론 관심은 있겠지만 자기가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의에는 건국대하고 경북대 있습니다. 건국대는 수의에는 건국대는 요새 학생들이 좀 갑자기 선호도 올라가는 대학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국자달 이름으로 나가는데 그거 우지가 하는 일인데 건국대는 요새는 학생들이 선호도가 상당합니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관심도 많다. 이래. 건국대는 또 시험 문제도 아주 정교하게 잘 낸다. 이래 보면. 잘 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는 논술 진행 개관인데 여기에 막 쭉 적어놨습니다. 쭉 적어놨고 거기에 모집 인원, 그 다음 진행 방식, 논술 몇 프로, 교과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학부모들이 일 보고 좀 쏘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 30, 논술 70이라면 야, 그 교과가 중요한갑다. 난 내신이 안 좋으니까 시험 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과 30 같으면 점수가 이래 300점이라 치면은 천점 만점에 300점이라 하면은 1등급, 2등급은 점수를 1점밖에 차이 안 냅니다. 한 6등급까지는 점수 차이를 안 내다가 그 다음 6등급 넘어가면은 한 등급 20점 차이 냅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보면은 이 내신 때문에 논술 시험 칠 때 시혜가 떨어졌다 이런 경우는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게 거의 없다 보면 됩니다. 내신에 있는 거는 몇 프로 하는 거 이거 거의 관계 없다 생각합니다. 자연논술 특히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체제 등급이 있거든요. 체제 등급. 체제 등급도 학교별, 모집 단위별 또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자기가 관심 있는 대학들은 조금 따로따로 디테일하게 봐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체제 등급이라는 건 뭐냐면은 학생들이 의외로 체제 등급을 못 맞추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9월달 원서 쓰고 나면은 아예 그냥 수능 공부를 방치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가 체제 등급에 못 맞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 체제 등급 못 맞추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체제 등급 맞춘다 해서 합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이 체제 등급은 최소한이니까 실제로 보면 의학 계열을 빼고는 체제 등급이 힘들어서 잘 안 된다는 건 자연계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연계가 수학이 부담이 됐잖아요. 요새는 자연계가 수학이 부담이 전혀 안 되거든요. 실제 1등급만 해도 몇 프로는 자연계에서 9%가 1등급. 원래는 4%인데 인문계 학생들이 없으니까 자연계 9% 안에만 들면 1등급을 받습니다. 그럼 미적분 선택자의 9%가 1등급. 참 좀 불균형하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 어차피 자연계 논술은 수학 때문에 수학이 결판을 내는 거니까 수학이니까 논술 전형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 수능시험이라는 한 과목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정시 모집은 탈락입니다. 어느 정도 이름 있는 대학들은 정시 모집은 이미 내년을 기약해야 됩니다. 논술은 기회가 또 있으니까 수학만 가지면 내가 이번에 시험은 비록 조졌지만 또 다른 기회가 계속 있으니까 한 4-5번은 더 시험을 쳐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학은 일단 열심히 하셔야 된다. 교과하고 논술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느냐. 수학 교과 공부하는 거하고 수능 공부하고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인문 논술이야 사회과목하고 연관이 있다. 이것도 좀 말하기 힘들고 국어하고 연관이 있다. 이것도 말하기 힘들잖아요. 수학은 거의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수능 점수는 내 수학이 한 5등급 나오는데 논술은 잘한다. 그런 거 거의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이제 보시면 됩니다. 유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 개관은 이거 조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능 체제 등급. 좀 보면은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그렇게 높은 데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특정 학과 경북대 모바일이나 몇 군데를 빼고 나면 관심이 별로 있는 데가 체제 맞추는데 힘든 데가 없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노력이니까 이 정도는 관심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체등급이 많이 작용하는 거는 의예, 지혜, 한의예, 약학, 수의예 이런. 요거는 여기는 뭐냐면 어차피 의예나 지혜, 수의예 노리는 사람들은 수능 공부 포기하고 논술만 한다고 해서 되려고 하면 체제 없는 곳을 해야 되는데 체제 없는 곳이 의예, 지혜는 거의 없거든요. 아예 수능 공부와 병행하지 않으면 힘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죠. 또 그리고 선택 과목 아닌 거 미적분 선택하면 확률 통계 기하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시험 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안 하면 기회가 많이 없다 이렇게 생각. 그리고 여기서 잠깐 이제 선택 과목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요 대학 출제 범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내가 아무래도 대학에 관심 있는 순으로 적었어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관심 있는 순 맞죠? 대부분 다. 꼭 이게 선호도를 좀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보세요. 홍익 때까지는 모두 다 우리가 공통에다 미적까지 보통 선택을 많이 하는데 기하 학통을 다 필수 과목을 하고 있죠. 그럼 두 과목을 더 공부해야 된다 이 말. 근데 이런 말을 혹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이런 거는 추석 특강 때 한 몰아치면 다 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숙성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작년에 우리 학원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수업 들어오면 이수 과목이 없으니까. 올해 같은 데는 아예 수요일 날 계속 그 확통하고 기하를 계속 런해가 계속 돌립니다. 그리 해야 결동말동 하는데 그걸 갖다가 뭐 잠깐 일주일 몇 주일 뭐 몰아치면 안 되겠느냐? 그게 안 됩니다. 그리 될 수가 없죠. 그리 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말은 뭐 듣기 좋아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시험 치가지고 점수가 나올 것 같으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뭐 자기 기준으로 그냥 일주일만 하면 다 된다 이런 건 좀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정작 뭐냐면은 시험 범위는 공통에다가 미적, 기하, 확통 다 들어간다 했는데 실제는 시험에 출제 안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기 대학의 체면 때문에 우리는 다 한다 했는데 시험 절대 안 넣는 대학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한번 보면 성균관 대학입니다. 성균관 대학 한번 보세요. 옆에. 실제는 공통 범위에서만 출제합니다. 그래 예전에 비해서 공통 범위만 출제하니까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보죠. 날보다 난이도가 많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옛날에는 좀 시험이 쉬웠어요. 그런데 쉽고 많이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좀 어려우면서 좀 점수를 조금 덜 받아도 되죠. 근데 성균관 대학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래도 뭐 많이 몰리죠. 그래 이게 공공연하게 설명에 가서는 우리 대학에는 미적이나 기하 학통은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그게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기하 학통 절대 시험 내지 않습니다. 절대 시험 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시험 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냈는데 갑자기 내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없는데 일단 시험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모두 다 내는데 이렇습니다. 시험 낼 때 이 기하하고 학통을 낸다 했는데 시험 범위에 들어간 걸 고루고루 한 문제씩 출제하는 대학도 있는 반면에 어떤 대학은 랜덤하게 냅니다. 올해 뭐 운이 안 좋으면 올해 뭐 그러면은 오늘 기하를 안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대학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이 서강대학은 기하를 시험 내지 않습니다. 범위는 들어가도 시험 내지 않습니다. 표시되어 있죠. 기하는 거의 출제 안 됩니다. 나머지는 예를 인근의 부산대학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하를 시험 범위에 내는데 기하를 반드시 냅니다. 반드시 냅니다. 중앙대학도 반드시 4개의 고루고루 냅니다. 고루고루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리 낸다 이래 했으니까 그걸 믿으면 되는데 그리고 시험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시험 시간 유행도 적어놨는데 제시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시문을 전환하고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이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제시문이 힌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답안지 쓰는 방침을 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럼 세 번째는 그냥 조건을 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이 있고 없고는 학생들이 답을 쓰는 방식을 어느 정도 좀 그렇게 가늠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제시문이 아예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또 심지어는 뭐 한양대 연세대 이런 데도 제시문이 있는 문항도 있고 없는 문항도 있습니다. 그런 걸 다 혼합으로 적어놨습니다. 거의 다 유형이 똑같아요. 그래 이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대학마다 유형이 좀 다른데 자연계는 거의 뭐 대학마다 논술 유형이 똑같아 보면 됩니다. 거의 똑같아 보면 됩니다. 옛날에는 조금 다른 대학이 있었는데 거의 다 같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선택 과목이 이제 공통에다 미적만 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아주대, 인하대, 숙명여대, 서울과기대, 뭐 경북대 이런 데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대, 인하대, 숙명여대 이런 대학들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제법. 학생들이 과연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카트라인은 보면은 합격자 점수를 보면 좀 있어요. 제법 있어요. 과연 채점 방식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실제 보면 한양대학 같은 데는 우수 답안을 갖다 공지를 해놨거든요. 근데 답 쓰는 내용을 보면 별로예요. 이게 왜 우수 답안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 이거는 뭐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경북대는 좀 일반 계열 논술 중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과학이 추가돼 가지고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담스러운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과기대 같은 데는 학생들이 서울과기대는 뭐 의외로 학생들이 선호도가 있습니다. 선호도가 있는데 문항수는 좀 있으나 시험 문제가 쉽습니다. 시험 문제가 쉬워요. 시험 문제가 쉬운 대신에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근데 이 의대 논술력에 관심이 좀 있으니까 요게 의대 논술력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의대 논술은 모집하는 단위가 지금 9개 모집 단위입니다. 지금 요새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좀 말이 시끄럽잖아요. 아직 결정이 완전히 안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가천대학인가 여기는
논술 전액으로 40명을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 심지어 정원이 뭐 갑자기 뭐 2배 반으로 뛰고 이러니까. 그래, 수도권에는 없다 했는데 수도권에 논술 치는 대학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같은 데도 인하대학도 그렇거든요. 논술 치거든요. 서울 안에 서울에는 대학이 정원이 안 됐으니까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아직 완전히 결정이 안 됐는데 일단은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의대 논술에 한번 보세요. 의대 논술에 과학을 치는 대학이 좀 많습니다. 경북대 의회도 생명과학 1, 2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희대 의회도 여기에 물화생 중에 하나, 지구과학은 안 됩니다. 요새 학생들 지구과학 선택 많이 하거든요. 지구과학 선택하면은 시험을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험은 딴 거를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물화생 중에 하는데 요 물화생 1, 2 다 해야 됩니다. 부담스럽죠. 그다음 아주대는 차라리 낫습니다. 생명과학 1, 2 아예 지정해 놨습니다. 연세대 미래 캠퍼스, 그래 이제 원주입니다. 원주. 여기도 물화생 중에 택일이다. 물론 2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 이거를 오른쪽에 보면은 문항이 몇 개 나오는 거 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고 다 적어놨고 문제 풀어보면서 다 확인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직접. 정원은 모집 인원은 이게 아마 좀 바뀌지 않겠느냐. 아직 곧 한 5월달 되면 정리 안 되겠습니까?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이걸 아직 정리도 안 하고 이러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 모집 단위가 많은 데가 보통 15명 정도 이상이고 다 모집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모집 인원이 얼마 안 되고. 그래도 뭐 학생들이 여기에 의회 지원하는 사람들이 뭐 다른 거 뭐 한의회나 의학이나 같이 지원하니까 어차피 문제 자체는 뭐 공부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배점은 이 응시 시간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응시 시간은 대부분 다 90분에서 120분입니다. 90분에서 120분. 원래 우리 수학 경시대 치는 건 270분 치거든요. 중간에 화장실 가고 이럽니다. 화장실 딱 갔다 오고 이럽니다. 근데 논술 시험은 대부분 다 90분에서 120분. 90분에 120분. 연세대학이 150분 친 거는 과학을 같이 치니까 150분 쳤는데 올해부터는 아예 없어졌으니까 시험 시간은 다 120분 내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90분에서 120분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항수는 대부분 다 뭐 세문항, 네문항, 심지어는 뭐 두문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또 소문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그 작년에 의예과 논술 전형에 출제됐던 문제를 제가 다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실제 풀어봤으니까 보고 뭐 난이도라는 것은 내 주관적인 경향이지 않느냐 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입시계에서 이제 많이 있어 보니까 난이도는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느껴진다 이런 것 정도는 다 어느 정도 가늠이 되거든요. 그래 봤는데 난이도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험이 출제된 거는 어디에 출제됐느냐? 저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했죠. 출제 영역이 중첩된 부분이 이제 많은 중요도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했으니까. 예를 들면 가톨릭 의회 4문제입니다. 100분인데 난이도는 4, 5, 4, 4. 4는 5는 좀 제일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극상의 난이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거의 몸 푸는 정도의 난이도. 그러니까 4는 학생들이 공부를 좀 하는 학생이 풀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경북대 의회. 경북대 의회는 이제 과학 논술을 치니까 문항이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2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4, 5. 문제 어렵습니다. 경희대 의회. 그 다음에 뭐 부산대 의학학회. 부산대는 나중에 따로 또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부산대가 지역인재로 해가 뽑거든요. 지역인재는 게 불경만 됩니다. 그래 아무래도 인원수가 조금 응시 인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근데 뭣도 모르고 다 응시는 하긴 합니다. 하는데 실제 보면 체제 못 맞춰가지고 그냥 80% 이상이 다 탈락합니다. 탈락하는데 올해 그 부산대학이 시험 문제가 의학계열 일반계열 문제가 3문제 중에 2문제가 똑같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문제를 따르고 안 내도 변별력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 의회. 성균관대 의회는 일반 계열 문제를 동일하게 씁니다. 동일하게 쓰는데 그거 보세요. 공통에서만 다 나왔죠. 시험 범위는 이렇게 많은데 공통에서 나온다 이 말은 입시 요강에 보면 다 일어났습니다. 범위는 이렇게 넓게 잡아놨습니다. 넓게 잡아놨는데 공통에서만 시험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 물어볼 수도 없고 요 안에서 시험 내겠다 했는데 안 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주대의학, 아주대의학은 대문항 한 개입니다. 나머지는 다 생명과학 1, 2죠. 근데 난이도 어렵습니다. 5점이라 5를 적어놨다면 난이도가 어렵다 이렇게. 시험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마 다른 경쟁이 없으니까 막 거의 다 원서를 쓰는 거예요. 작년에도 우리 학원에 수업하는 학생이 자기 아주대 시험을 칠 때 느낌이 좋다 했는데 떨어졌어요. 느낌이 좋다 했는데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냥 수능 점수도 그냥 의대에 갔습니다. 다른 의대에 갔는데 논술을 안 치는 의대에 갔는데 안 치는 의대에 경상대 진주 경상대 의대 합격했는데 느낌이 좋다 했는데 아주대 의대 나왔죠. 그러니까 그만큼 스트라이크 높다 이래 봐야 돼. 얘는. 근데 연세대 미래의회 여기는 문제가 두 문제인데 과학이 있긴 한데 수학은 한 문제는 그 공통에서 한 문제는 기하에서 나왔습니다. 기하에서 나왔는데 학생들이 기하를 이수를 안 해서 그런가 난이도가 되긴 하자요. 되긴 하자요. 이 정도는 학생들이 다 풀지 않을까 하는데 기하를 이수 안 하고 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과목은 난이도가 조금 낮다 이래요. 기하가 출제된 작년에 기하가 출제된 중에 난이도 제일 높은 데가 부산대학하고 중앙대. 나머지는 난이도 다 낮아요. 심지어 연세대학도 난이도가 낮습니다. 별로입니다. 출제는 됐으나. 한양대학은 그런 대로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인하대의회. 인하대의 난이도가 4, 5, 4. 인하대하는 이 부산대하고 유형이 똑같습니다. 부산대보다 시험이 조금 더 어렵다 봐야 됩니다. 부산대보다 조금 더 약간 어렵다 이렇게 봐요. 중앙대 의대 이것도 일반 계열하고 같은 문제를 씁니다. 근데 문제를 고루고루 내지 않습니까? 위적에 사사 두 개 해놓은 거는 원래 공통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하 한 문제, 학통 한 문제. 고루고루 내지 않습니까? 고루고루 시험을 낸다. 이러고. 중앙대학이 학생들이 왜 부산 지역 학생들이 중앙대 자연계열 응시를 많이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중앙대 응시 안 한 이유가 체제가 어려워서 그렇다 이런 말 하는데 실제는 이 중앙대 시험 칠 때 다른 중요 대학들이 부산대학도 막 부산대학 이런 데도 겹치 있고 또 한양 다른 대학 겹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조건이 가만 보니까 중앙대가 포기하기 좀 쉽거든요. 그래서 중앙대를 많이 포기한다. 중앙대를 의외로 부산에서 많이 응시를 안 하거든요. 왜 응시를 많이 안 할까? 여기 시험 시기하고 좀 관련이 있다. 그거는 뭐 그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난이도를 적어놨는데 3, 4, 5라고 적어놓은 거는 난이도가 3 이하로 노는 거. 약수령 논술이 난이도가 한 1이나 2라 보면 됩니다. 1이나 2라 보면 됩니다. 근데 3이라는 건 정도는 논술 시험 칠 때는 어른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치의에, 한의에, 수의에 모집 있는 대학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제가 고지해놓은 그대로입니다. 어차피 의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약학과 논술 계획안 나오죠. 약학과는 모집 단위가 작년에는 9개 단위인데 올해 11개 단위로 늘었습니다. 그래 옛날에 그 약전되기 전에 대학에서 약대가 많이 늘었습니다. 뭐 우리 인근에 가까운 데도 논술 시험 안 치는 대학도 인제대학도 약대가 생겼지 않습니까? 약대가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약대는 아무래도 그 의대나 이런 데보다는 최저 기준도 조금 더 완만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대부분 다 일반 계열과 같은 문제를 쓰기 때문에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의대하고 같이 치는 데는 있긴 한데 그렇게 안 하는 데는 난이도가 조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좀 노려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적당한 정도의 난이도를 보면 돼요. 11개 모집 단위가 모집 단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대 개량해서 원서를 많이 쓰는데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 약대 중에서도 뭐 또 거기다 좀 불편하게 과학을 하는 데도 있는데 그 연세대학교 송도 약학과 이랬죠. 여기는 이제 올해부터는 아마 과학을 안 치겠죠. 과학이 없어지니까 올해부터는 과학이 없어져 있죠. 약대 중에 과학을 치는 대학은 아마 경희대 약대 하나 정도 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술 전체 개관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있으면 하면. 올해 그 논술 개관 말고 이 대학별로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설명에는 이제 한
그 평가원 시험 치고 나 다시 하면 더 알 거거든요. 오늘은 그래 의대 논술 요 자체에서 문제 분석한 거하고 그 24학년도 부산대학교 논술 문항이 어떻게 됐냐 분석한 거를 또 제가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하고 유사문항을 제가 유사문항이란다 이거를 조금 해놨습니다. 그걸 보고 하라고 설명을 할게요. 그럼 이걸 할게요. 그 24학년도 부산대 논술 문항 분석된 거 있습니다. 부산대학은 논술 문항이 무조건 세문항입니다. 무조건 세문항입니다. 시간은 100분인데 한 문제에 대한 점수는 35점 아니면 30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합격은 어느 정도 되냐 일반 기회로 제가 볼 때는 한 문제 쓰고 나머지를 그냥 백지로 배워놨지 않는 이상은 한 문제만 풀어도 합격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난이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를 가지고 백지로 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시간에 나머지도 뭐 좀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문항을 올해는 그 문제 2번하고 문제 3번이 공통이에요. 문제 2번은 문제가 똑같습니다. 문제 3번은 문제가 똑같은데 물어볼 때만 달라요. 물어볼 땐 방식만 다르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물어볼 때 똑같은 문제인데도 문제풀이 과정에 나오는 말을 다르게 물어봤을 뿐이지 내용이 뭐 어렵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똑같습니다. 그래 2, 3번이 문제가 똑같고 1번만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번은 그 자연계에 나온 거는 그 수능 문제를 연장해놓은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수능 문제를 연장해놨다시피 그래 문제를 그 적어놨죠. 이제 3차 함수의 성질에 대한 기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는 중이다 보는데 여기 수능 난이도를 보면 한 4점 중에서도 그렇게 높지 않은 4점 정도 아니겠느냐. 뭐 쉬운 4점 정도는 아니고 다만 문제를 기술하는 방법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 문제가 쉬웠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 부산대학 작년에 응시한 사람이 합격한 사람 중에 1번을 못 쓴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2번에서 아마 안 되고 3번은 또 기하 공부 열심히 안 했으니까 안 되고 1번 풀고 2번, 3번에서 좀 버틴 사람은 일반 계열에 어제는 합격 안 했겠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의학 계열은 1번이 다른데 의학 계열은 문제를 읽어보면 약간은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근데 물어볼 때는 뭐 논증 형태로 물어요. 논증. 다만 증명 문제를 물어보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이 증명 문제라는 걸 놓으면은 학생들이 이제 왜 싫어하냐 이거를 그러니까 논술 준비한 사람 안 한 사람 차이가 증명 문제에서 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증명 문제 너무 그냥 힘들어해요. 아 증명 문제 뭐 일단 제끼고 이래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그 의학 계열이나 이런 데서 난이도가 있는 대학에 대부분 다 증명 문제를 시험에 내요. 그러니까 증명 문제가 시험 나오는 형태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올만한 데서 계속 나옵니다. 나올만한 데서 계속 나오는데 그것만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되는데 연습을 안 했으니까 심지어는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논술 준비는 수능 치고 준비해도 시간 충분하다. 일주일 만에 뭐 준비합니까? 대부분 다 논술 파이널하러 오는 학생들이 일주일 공부해가 시험을 치가지고 실력 향상을 하겠다. 그 시간에 실력 향상을 하랍니다. 뭐 질문하고 이랍니다. 문제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내용을 질문합니다. 뭐 답변해 주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일주일 동안에 뭔 실력 향상을 할 것인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보십니다. 그래서 일단 논술 시험은 이수 과목이 기하하고 학통을 다 이수하는 범위로 되어 있으면은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도 함부로 응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수능 점수 잘 나오니까 왜 그런 거 위험한 부담을 하겠어요? 수능 점수 잘 안 나오고 내신 성적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이 논술 시험에 응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수 과목에 관계되는 거를 준비를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부산대학의 문제 그 내용을 2번을 가지고 제가 조금 분석해놓은 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 2번은 그 문제 놓은 걸 캡쳤던 겁니다. 이제 뭐 부모님들은 이거 이야기하면 좀 구름 잡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인 내용만 이야기할게요. 약간 문제는 겉으로 볼 때는 아 이거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말이야 그림도 있고 좀 있어 보이는데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약간 전형적인 문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학교에서 내는 예시 답안이 있습니다. 2-1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풀이를 적어놨는데 중간에 계산 과정을 다 생략한 겁니다. 그 학생 우리 이걸 수업 시간에 학생 시기 보니 계산하는데 학생들이 애를 먹어요. 계산하다 퍼져버려요. 계산하다 퍼져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글을 많이 쓰는 거는 안 좋습니다. 오히려. 그걸 이리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답을 쓸 때 아 요거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중계방송 하듯이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쓰면 방해될까 봐 오히려 접속사나 이런 거 정도 쓰고 오히려 한글을 적지 말아 합니다. 예. 여기 보십시오. 여기 예시 답안 학교에서 낸 예시 답안에 뭐 한글이 보입니까? 뭐 용어 말고 뭐 접선의 기울기 이런 거는 용어니까. 그 한글이 거의 안 보이죠. 그리고 중간에 계산 과정을 이 계산하면 넘어가는 과정에 자기 혼자 연습장에 반 페이지 정도 해야 됩니다. 반 페이지 정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논술 수업 시간에 이걸 푸는 거예요.
근데 풀 때 내가 다르게 풀었는데 풀이가 이 한 절반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개념 자체가 이하에 놓은 개념을 사용하면은 훨씬 시간이 작게 걸린다. 계산할 때. 그래 이거를 학생들이 이 개념 자체를 논술 시간에 이 문제를 이거 비슷한 유형이 많이 있다는 게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 어디에 가 놓았냐면은 그 유사 유형의 문제들이 있죠. 이거를 내가 이제 문제를 보고 유사 문제를 찾았다가 아니고 이미 연습한 문제들이 이리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풀어본 사람이면 여기서 이 문제를 못 풀었을 확률이 없다 이래 봐죠. 문제 끝으로 볼 때는 뭐 비슷한 것 같지 않는데요, 이러는데 거의 문제가 요걸 풀어보면 거의 그대로 된다 이래. 그래 문제는 논술 문제가 그렇게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처럼 뭐 희귀하게 문제 놓는 게 아니고 올만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만한 문제가 나온다. 그래 준비한 만큼 나오고 또 그리고 옛날하고 다르게 이 이수 과목이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수능 점수가 높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논술에 관심을 별로 안 가진다 이렇게 봐주면 돼요. 또 관심을 가지도 안 되고 시험 치도 안 됩니다. 이수 과목이 작으니까. 물론 뭐 미적분까지 하는 거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또 원래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더 치열하고 그리고 수능 점수 잘 나오고 내신 성적도 좋은데 논술 응시 안 하거든요. 논술 응시하는 사람이 내신 등급이 대부분 다 3등급 이내 잘 없습니다. 1, 2등급은 없습니다. 그럼 1, 2등급 되는 사람은 하다가 중간에 다 빠져버려요. 왜 빠지냐? 아이고 하니까 이거 다른 공부에 방해될 것 같은데. 근데 수학 그 논술 준비는 수학 공부에 방해가 되거나 시간을 많이 뺏긴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승 효과가 있다. 그리고 문제 푸는 과정도 이런 이야기를 대학에서 보면 수학 논술 답안지를 쓸 때 반드시 볼펜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왜 그럴까요? 이 생각할 때는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채점자가 답을 곤친다 이렇게 하는 방지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연필로 써놓으면 이 채점자가 답을 못 알아봐요. 뭐라 썼는지. 내가 보면 답안지 써놓으면 못 알아봐요. 뭐라고 썼는지 뭐 알아보지 뭐 희미해가지고 반드시 볼펜으로 써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그래 이거를 제가 지금 앞으로는 그러고 2번, 3번에도 이거 보면은 그 계산 자체가 굉장히 길어 보이죠. 근호도 나오고 막 식이 막 이거 중간에 계산을 다 생략한 거거든요. 중간에 계산 과정을 다 생략해서 적은 겁니다. 생략해서 적은데 이렇게 많이 적어놨어요. 생략 안 했으면 어찌 되냐. 학생들 답 적으려 하면 중간에 계산을 다 적습니다. 한 줄 한 줄 다 적어요. 왜냐면 풀이가 한 페이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시험 칠 때 이래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요새 논술 시험의 성향이 의외로 계산력을 요구하는 문제도 많이 나온다. 이게 최소한 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딱 많이 써보고 먼저 풀어보고 또 이런 유형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 라고 이 수능 시험하고도 바로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수능 하는데도 뭐 같은 방향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로 그런 건 아니고요. 답안 작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답을 알아도 답안 작성을 못 해가 뭐 큰일 났다 하더라. 우리 아는 답을 잘못 써가지고 방향을 잘못 적어가지고 문제는 답은 아는데 답을 적을 때 잘못 적었다 하더라. 풀이를 잘못했다 하더라.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답은 틀리도 풀이 과정이 맞으면은 점수를 득점한다 이런 이야기 하죠. 중간에 만약 계산이 틀렸다. 그럼 풀이 과정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풀이 과정이 맞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뭐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다 계산해가 마지막에 답을 뭐 덧셈을 하나 잘못해가 답이 좀 틀렸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말고는 중간에 답이 틀려버리다 이미 계산이 안 맞아 들어갑니다. 왜냐 안 맞아요. 우리가 단추 앞에 잘못 끼웠는데 어찌 뒤에 단추가 다 맞아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선입관이 채점자가 답이 틀렸으면 이미 많은 감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계산할 때 학생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게 논술 시험에 좀 잘하는 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다 좀 게으르니까 일반적으로 하다가 막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 넘겨버리는데 그리 하지 않고 끝까지 계산 답을 내는 습관을 들이는 게 논술 공부의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까다롭게 맞습니다. 네. 불논술은 채점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막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채점을 과연 어떻게 할까 이래 하는데 일단은
채점을 하면은 옛날에 본고사 할 때도 그랬습니다. 일단 한 7% 정도를 가채점을 해봅니다. 학생들이 답안지가 너무 잘 썼다. 너무 잘 썼다 이러면 아주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꼼꼼하게 뭐 기준도 아주 정하고. 원래 선행학습 영역평가는 시험을 치기 전에 놓는 게 아니고 치고 나서 놓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몇 점 주고 여기까지는 몇 점 주고 치고 나서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고 나서 놓으니까 아주 꼼꼼히 합니다. 그런데 근데 한 7% 정도 채점 해보니까 학생들이 행편이 없더라. 그럼 채점 기준이 완화되는 거죠. 완화되는 거죠. 우리 부산대학교 저기가 제일 처음에 논술 시험을 의대에 제일 처음에 칠 때 학생들이 너무 시험을 잘 치는 거예요. 그 어떤 내가 아는 학생 그 당시에 한 10년 전인데 10년쯤 전인데 그 합격한 줄 알고 해외 놀러 갔어요. 시험 거의 완벽하게 썼다 이랬는데 갔다 오니 떨어졌어요. 심지어 법원에까지 이의 제기하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답변서 납득이 갈 만한 답변서 따고 왔는데 완벽하게. 그만큼 이제 시험을 다 잘 치면 까다롭게 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시험을 쉽게 내는 대학은 요새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험을 쉽게. 그래도 채점기도 까다롭습니다. 그럼 답의 방향이 학교에서 생각한 예시대반 말고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모두 그런 거는 자기 혼자 채점하지 않고 또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런 걸 모의가 의논을 하기 때문에 답에 내가 이걸 답을 이렇게 썼는데 학교에서 내 답을 알아보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납득할 만한 그렇게 채점 기준은 자연 논술은 아무리 인문 논술보다는 인문 논술도 뭐 그렇다 하죠. 어느 정도 뭐 방향이 정해져 있다 하는데 자연 논술은 뭐 답의 방향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방식을 계산 방식을 위에 제시문이 있는 대학엔 다 제시문들이 있거든요. 요런 제시문 거기에 노는 이론에 관계돼서 쓰니까 뭐 특별히 그거 없고 제시문 없는 대학들은 이론이 좀 뚜렷하죠.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옛날 논술 시험에 기하 같은 거 잘 안 내는 대학들이 많잖아요. 답이 워낙 다양하게 나오니까 읽어보기가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채점 기준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잘 안 내는 대학이 많아요. 확률 통계를 시험 내기 좋아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다 그런 대학이에요. 채점하기가 쉽거든. 채점하기가 쉬워. 그렇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대학이 유사문항으로 내놓은 것들은 집에 학생들이 이걸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참고로 하시라 이런 겁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수업 시간에 진행형 문제를 그대로 수록한 겁니다. 진행형 문제를 그대로 수록했으니까 이런 문제만 풀 줄 알았으면 이미 다 진행했던 문제니까 부산대학 시험 칠 때 뭐 무난히 풀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내용에 어느 정도 다 놓아 있으니까 설명을 따로 이걸 읽어가면서 설명할 건 없는 것 같네요. 일단 모집 단위는 이 논술로 모집하는 대학 시험의 단위는 40몇 개 대학 정도 됩니다. 모집 단위는 65개쯤 돼요. 근데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20개 안쪽이라 보면 돼요. 학생들이 이 대학에 논술 시험을 치는지 안 치는지도 모르는 대학도 많아요. 별 관심도 없고 이런 대학도 많아요.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에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보면 대학별로 과학은 논술 시험이 대학별로 유형이 다른 데는 거의 없다 보면 됩니다. 거의 다 똑같다 보면 됩니다. 10개 중에 8개, 9개가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제 유형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금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능하고 논술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는데 이 A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A라는 문제가 있으면은 보면 이게 논술로 놓으면 쓸 줄 아는데 수능으로 놓으면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는 내가 아는 교수님도 젊은 교수인데 역량 있고 이런 교수인데 자기 딸이 수능 문제를 물어보니까 문제를 못 풀어요. 이게 뭐냐면 수능 문제는 그만큼 어려운 문제는 막 함정이 많다. 학생을 어찌하면 틀리게 할까? 어떻게 함정을 어떻게 팔까? 그리고 OX 문제 물어보고 계속 그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조건 많이 달아가지고 역으로 추적하는 거 이런 문제 내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논술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좀 디테일하기보다도 좀 스케일이 좀 크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계산 과정에 디테일한 게 많이 필요하죠. 계산 과정에 디테일한 게 많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논술 그 정도까지 해결이 되는데 수능 문제가 모두 함정을 파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수능 문제는 그래 함정을 많이 파고 이런 문제는 많아봤자 5개 안쪽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전에 문제는 일이 다 돼야 된다. 그러면 몇 점 정도 해야 될까요? 논술 준비를 하려면. 우리 모의고사 같은 거 치면은 70에서 80 정도는 돼야 논술 준비해야 효과가 있다. 그 정도는 돼야 안 되겠어. 그 정도도 안 된다 이러면 기초가 안 되겠다 봐야 되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할 때마다 이거 니 이런 거 공부 안 했나? 이거 왜 안 했네? 이렇게 다 따져야 돼.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실제. 그리고 이런 이야기해도 수학은 점수가 안 좋아. 논술은 잘할 수 있다. 심지어 논술을 혹자의 논술, 혹 논술 학원에 가면 일어났습니다. 학생을 답안지를 써가지고 며칠 동안 답안지 분석합니다. 이건 요리 써야 된다. 저리 써야 된다. 아무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보면은 수학 점수가 나와야 논술 준비를 할 수 있다. 너무 그네 디테일하게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는 함정 파고 이런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건 어차피 뭐 대학 교수들도 잘 안 되는데 그런 걸 함정 파 가지고 말이야 역으로 추정하고 이렇게 이상 그런 거는 좀 그런데 그 외의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는 그냥 다 풀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한 그래도 최소한 70에서 80 정도는 돼야 원점수로 70, 80은 돼야 논술 준비를 그냥 하면은 효과가 있다 이래 봐. 물론 뭐 그 사이 그거 안 돼도 공부를 해가면 하면 안 됩니까? 이런 하면 되는데 그 사이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그렇게. 또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